페루와 볼리비아, 칠레 등 남미의 여러 나라 도시를 다녀보면 곳곳에서 인디오 원주민을 쉽게 만날 수 있다. 또 브라질의 경우 도시와 지방 등 어디서나 쉽게 흑인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를 걷다 주변을 보면 사람들이 모두 백인들 일색인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마치 유럽의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킨다. 아르헨티나는 19세기 후반에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했던 나라였다. 풍부한 농수산물을 유럽으로 수출하였고 이에 따라 많은 선원이나 부두 노동자가 필요했다. 반면에 이탈리아 등 유럽 하층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야 했다. 아르헨틴 드림을 꿈꾸며 유럽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동남쪽의 지저분한 항구인 라보카였다. 당시에 수없이 많이 모여든 이민자들은 대부분 유럽에서 건너온 백인이었다. 따라서 아르헨티나엔 이웃나라 브라질과는 달리 백인이 많고 흑인이 아주 적다. 이렇게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아메리카의 여러 나라 가운데 백인 비율이 가장 높다. 또 세련된 도시의 이미지로 인해 남미의 파리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며 부에노스아이레스라는 지명은 스페인어로 직역하면 좋은 공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멘도사가 이끌었던 스페인의 원정대에 의해 16세기에 만들어졌으며 당시 멘도사에 의해 만들어졌던 도시의 흔적은 현재 남쪽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산텔모 지구에 일부가 남아있다. 스페인 식민지 시대인 18세기에 브라질을 근거지로 침공을 계속하는 포르투갈로부터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페루 부항령으로부터 독립되어 리오데라플라타 부항령이 설치되면서 정식으로 개항했다. 19세기 말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연방직 할구가 되면서 정식으로 아르헨티나의 수도가 되었으며 현재의 카사 로사다가 대통령 관저가 되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자유주의 정권은 아르헨티나 발전을 위하여 유럽으로부터 많은 백인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때의 이민 정책으로 아르헨티나에는 많은 유럽의 백인들이 유입되었다. 라이추엘로 강하구의 항구에 접한 라 보카 지구에서는 이탈리아계 이민이 많이 들어왔고 문화적으로 보카 지구에서는 이들 이민자에 의해서 탱고가 생겨나고 발전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분위기 있는 구시가에는 로맨틱한 레스토랑은 물론 활기찬 저녁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많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건축물과 도로와 공원 등은 대부분 유럽 양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사람들을 흔히 포르테뇨라고 부르는데 이는 항구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부들을 부를 때 뱃사람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의 주요 관광지로는 국회의사당,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 카빌도, 산마르틴 공원, 5월 광장, 7월 9일대로 등이 있다. 플로리다 거리, 러버 제이 거리는 관광객들이 항상 넘쳐나 활기차며 산텔모 지구에는 바, 스르, 엘 비에호, 아르마센 등의 많은 탱고바가 있어 인기 있는 지역이다. 그 밖에 콜론 극장, 레콜레타 묘지, 카미니토 등 유명 관광지가 있다. 아르헨티나 국회의사당. 국회의사당은 웅장한 녹색돔을 자랑하는 그레코로만 양식의 석조 건물로 1863년에 지어졌다. 원통 기둥 위에 세워진 웅장한 녹색의 돔은 높이가 무려 96m나 된다. 국회의사당 정면 광장에는 노예 폐지를 찬양하는 기념비와 분수, 테라스 등이 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 부에노스아이레스 대성당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로마 가톨릭교회 성당이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산니콜라스 인근의 산마르틴 거리와 리바다비아 거리의 모퉁이에 있는 마요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세워져 있다. 현재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의 대성당이다. 대성당은 16세기에 작은 규모의 성당으로 처음 세워진 이래 수차례 증축되었다. 현재의 대성당 건물은 18세기의 신랑과 도메다가 19세기의 신고전주의 양식의 종탑 없는 파사드를 혼합시킨 건축 형태를 띠고 있다. 내부에는 18세기의 귀중한 성상들과 제단화뿐만 아니라 네오르네상스 및 네오바로크 양식의 장식물들이 풍부하다.
카빌도. 5월 광장 서쪽에 있는 하얀색 건물이 카빌도다. 카빌도는 스페인 식민지 시대에는 시청사로서 행정기관으로 사용하였고 독립 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회로 사용한 건물이다. 1810년 5월 25일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2층에서 아르헨티나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진 곳이다. 지금은 개조하여 5월 혁명박물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건물의 규모도 작고 눈에 띄는 전시물이 별로 없어 찾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아르헨티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건축물이다. 산 마르틴 광장. 산 마르틴 광장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의 레티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공원 중앙에 우뚝 서 있는 산 마르틴 장군의 이름을 따서 공원의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동상은 프랑스 조각가 루이 조제프 도마가 19세기에 만들었다고 한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중앙에 위치한 산 마르틴 광장은 광활한 풀밭과 고목, 넓은 길이 나 있는 평화로운 휴식처이다. 쇼핑으로 인기가 많은 플로리다 스트리트가 가까이 있으며 광장에는 장군을 기리는 19세기 기념물과 포클랜드 전쟁 기념비가 있다. 공원 중앙에는 기념탑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빨간색과 흰색의 구조물에 대형 시계와 첨탑이 서 있다. 이곳의 원래 이름은 영국공원이었고 1810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영국 교민들이 선물로 세워준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1982년에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한 후 이름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75.3m 높이의 시계탑 하단에는 스코틀랜드를 상징하는 엉겅퀴와 장미, 문양과 같은 대형 제국의 상징이 새겨져 있다. 플로리다 거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곳은 플로리다 거리다. 서울의 명동, 부산의 광복동과 비슷한 이미지를 가졌다. 은행과 쇼핑센터, 골동품과 미술품, 기념품을 파는 가게가 즐비하지만 이 거리의 매력은 노점상이다. 상인과 예술가 그리고 여행자가 어우러져 항상 활기가 넘치고 번잡하기로 유명한 곳이다. 5월 광장.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대표하는 여행지라고 할 수 있는 5월 광장은 40년 전 군부의 자식이 납치당한 어머니 14명이 이 광장 주변을 돌며 항의 시위를 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1983년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이후 군부 정권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섰지만 군부의 범죄를 모두 밝혀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2003년 좌파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정부가 들어서고야 진상규명 작업은 탄력을 받았다. 이후 군부 인사 수 100명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고 아르헨티나는 인권운동의 새로운 롤모델로 떠올랐다. 7월 9일대로. 7월 9일대로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도로로 세계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다. 도로의 이름은 아르헨티나의 독립기념일인 1816년 7월 9일을 의미한다. 도로 폭이 130m에 이르는데 광화문 광장이 생기기 전 세종로가 100m였다고 한다. 7월 9일대로 한가운데 위치한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명소 중 하나인 오벨리스크는 1936년에 건축된 역사적 기념비로 높이가 67.5m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쇼핑의 중심지이기도 하여 쇼핑 매니아들의 큰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이다. 2013년 미국의 방송 CNN에서 쇼핑하기 좋은 도시 탑 10위를 선정하여 발표했는데 한국의 수도 서울이 12위에 올랐고 부에노스아이레스는 7위를 하였다. CNN은 세계 여행사 등 여행 및 쇼핑 관련 업계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 편리 정도 등 가치 할인율 정도 등 다양성, 전문성 점원의 친절도 등 4가지 카테고리에 대해 각자 1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기는 방식을 이용해 12개 도시를 선정했다. 세계여행협회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관광산업은 2002년 이후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데 2008년 발간된 여행 잡지인 트래블레저의 조사에 의하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여행자들이 이탈리아 피렌체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도시로 손꼽혔다.